자, 감독님 강의 들어가도 될까요? 자, 우리 친족상도례가 여러분들, 친족상도례 우리 형법에서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데, 친족상도례가 최근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5년도 12월 말에 개정이 국회에 이제 통과해가지고 법이 이제 바로 시행됩니다. 자, 25년도 12월 31일 날 바로 이제 시행되는데, 요게 여러분들 우리 채용 준비하는 친구들은 아마 헌법 시간을 충분히 자세히 다뤘을 텐데 24년도 6월 달에 여름에 친족상도례가 위헌 판결 났죠. 정확하게는 헌법 불합치 결정 났는데 24년도 6월 달에 야 이거 옛날하고 요즘하고 다른데 아니 가족이라고 해도 그 옛날이야 가족이지 같이 살고 그러는데 요즘은 자 일단 가족이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친척이다? 아니 내가 육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옛날 구닥다리 법을 갖다 지금 현실에 적용한다? 좀 안 맞다. 왜? 요즘 또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24년도 6월 달에 헌재에서 일단은 문제가 있다. 현재하고 안 맞다라고 해서 개정해라라고 해서 25년도 12월까지 개정하라. 안 그러면 이거 날려버리겠다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일단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이제 25년도 12월 말에 여러분들 국회에서 형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형법을 개정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기존에는 내용이 좀 어려웠거든. 우리 친족상도례에서 가까운 친척, 근친, 먼 친척, 원친. 그래서 좀 복잡했는데 개정 형법은 일단 공부하기 많이 좀 소홀해졌습니다. 공부하기는 시원해졌는데 일단 친족상도례 관련해서 간단히 조금 보면 자, 친족상도례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친족, 뭐 친족은 친척이라고 보시면 되고 친족, 그 다음에 상자, 서로 상자, 도자는 우리 절도하다 할 때 도자죠. 절도하다 할 때 도자. 재산범죄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는 특례하다 할 때 례자. 그래서 친족 서로 간의 절도, 즉 재산범죄에 대한 특례 규정을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친족상도례. 예를 들어서 제가 물건을 훔쳤다. 친구의 물건 혹은 모르는 사람의 소매치기 했다. 그럼 당연히 절도죄 처벌하면 되거든. 경찰에 수사해가지고 그냥 이걸 처벌하면 되는데 만약에 아빠 물건 훔쳤다, 아빠를 사기쳤다 그러면 이거는 또 아무래도 친족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상 이걸 갖다 국가가 개입한다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자 어떻게 하냐 그러면 특례 규정, 즉 친고죄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우리 친고죄는 형사헌법에서 공부했는데 친고죄 여러분들 자 고소기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좀 제한이 있죠. 자 일단은 범죄가 관해서 안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죠. 6개월 내에 일단은 고소를 하면 이걸 이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 일단 박송 형인데 박송을 갖다가 횡령을 했어. 횡령을 어마무시하게 횡령했습니다. 근데 박송 씨가 저를 갖다가 저희 형을 횡령죄로 처벌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처벌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박세리 씨하고 박세리 감독하고 그다음에 아빠하고 상당히 뭐 재산 다툼이 좀 많이 있었죠. 그 많은 돈을 어마무시한 돈을 갖다가 아빠가 관리하면서 한 100억 이상을 여러분들 해가지고 뭐 사기죄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법적 다툼이 있거든. 자 박세리 씨가 저희 아빠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라고 해서 저희 아빠가 저를 갖다 사기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벌해 주세요라고 해서 형사 고소했다. 6개월에만 여러분들 범죄 한 날로부터 6개월에만 고소하면 이거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족상도례는 친족 서로 간의 돈은 절도하다 할 돈대 재산범죄에 대한 특례 규정, 즉 친고죄로 일단 바뀌었다. 이걸 일단 싹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친척이다 그러면 기존의 옛날 형법, 구형법은 이게 가까운 친척, 근친이냐 원친이냐 구별할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구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위, 엄마나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저 친과 외가 다 갑니다. 혹은 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 다음에 이모 싹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삼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날 기준 아래, 아들, 딸, 그 다음에 손주 이렇게 싹 간다. 그래서 일단은 친족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되죠. 배우자도 친족이니까 이렇게만 되시면 되고 가까운 친척이냐 먼 친척이냐 구별할 필요가 없어졌다. 일단 이렇게 싹 기억하시고 친족 서로 간의 범죄에 대해서 친고죄로 싹 바뀌었다. 그 다음에 형사헌법에서 친고죄 고소기한 6개월이니까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렇게 일단 싹 기억하시는데 다만 여기에 이제 좀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원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헌재에서 날아간 게 24년도 여러분들 6월 달이거든. 24년도 6월 달에 위헌 판결. 정확하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이 시점부터 여러분들 이 법이 언제 이제 국회 통과했냐 그러면 25년도 12월이란 말이야. 정확하게는 29일. 그래서 25년도 12월 말에 자, 12월 말에 일단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25년도 12월 31일 날 이때 통과되는데 그러면 요 사이에 발생했던 친족 간의 범죄 이거 어떻게 하냐? 문제가 생겨버리거든. 예를 들어서 25년도 1월 달에 제가 아들내미한테 사기당해버렸어. 그러면 고소기한 6개월
그럼 25년도 1월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26년도 만약에 뭐 봄이나 2월 달이다. 그러면 고소기한이 훨씬 경과해버렸죠. 그럼 이거 처벌 못하네. 그럼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따라서 헌재에서 자 위헌 판결 난 시점부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한 1년 반 정도의 요 기간이죠. 공백 기간. 요 기간은 이 기간에 상관없이 법안이 통과되는 요 시점 있죠. 자, 25년도 12월 31일이란 말이야. 12월 31일. 정확하게 12월 31일이라고 할게요. 시행일이 12월 31일이니까. 자, 12월 31일. 요때부터 여러분들, 자, 요때부터 6개월 내에 자, 일단은 고소했다. 그럼 이건 다 접한 고소로 간주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친족상도에 관련해서 자, 내용은 이렇게 일단 좀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좀 볼까요? 자, 보충 자료가 여러분들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친족상도의 개정 내용 여기 하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예상 문제가 있는데 먼저 우리 친족상도의 개정 내용 여기 좀 볼까요? 우리 개정 이음의 주요 내용 여기 좀 보십시오. 자, 프린트 보시면 자, 현행법은 가족, 친족 사이에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해 형이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의 규정을 통해 국가 형벌권 행사를 자세하고 자, 가족 내부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었으나 이거 이제 옛날이죠. 요즘은 좀 안 맞죠. 자, 헌법재판소는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의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 날려버렸죠. 이게 이제 24년도 6월 달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을 공부하는 채용 준비한 친구들은 그 내용 이제 헌법 시간에 자세히 배웠을 겁니다. 자, 메린바 일정한 재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에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자, 일단은 지금은 아까 뭐라고 했냐? 친족 서로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한 특례인데 이 특례가 친고죄라고 했죠. 친고죄로 싹 바뀌었습니다. 자, 친고죄로 일단은 하고 이 경우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견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친족이다 그러면 엄마나 아빠도 친족 맞죠. 배우자도 친족 맞고 그래서 엄마나 아빠 이것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고소할 수가 있다. 따라서 박세리 선수가 아빠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일부 자, 형법 일부 개정 법률에서 328조 1항 볼까요? 자, 323조에 죄를 지은 사람 323조 여기다 우리 재산죄라고 적혀 재산범죄. 정확하게 이제 권리행사방해죄인데 권리행사방해죄 친족상달의 규정을 자 일단은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준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재산범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재산죄를 지은 사람이 즉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 우리 친족상도는 여러분들 아까 뭐라고 했냐? 이 도자가 절도하다 할 도자 즉 재산범죄라고 했죠. 재산범죄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보는데 쌤 그럼 이거 재산범죄 원래 강도나 그런 거 있잖아. 친족상도에 안 되는데 그럼 이것도 싹 개정됐습니까? 아니야, 그건 안 바뀌었어. 그거는 그냥 그대로 가. 강도죄는 하도 못해 처먹은 짓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친족상도에 정되는 게 아니고 하도 못해 처먹었다. 세상에 여러분들 아빠한테 강도했다? 그럼 이거 여러분들 얘를 선처해 줘야 돼요? 아니지. 얄짤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도나 손괴죄 이런 것들은 친족상도에 적용 안 되고 그냥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범죄와 똑같습니다. 여기는 바뀐 게 아니야. 바뀐 거는 뭐냐 그러면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난 게 거기에서 헌재에서 고치라고 했으니까 기존에는 내가 아빠 물건 훔쳤다 이런 게 근친이다 그럼 형 면제했는데 그거만 바뀌었지 그 외에 여러분들 우리 재산범죄와 관련해서 강도나 손괴죄 안 되는 거 그건 그대로 갑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다. 즉 친고죄다 그 얘기죠. 자, 이 경우 형사헌법 224조. 자, 우리 여러분들 엄마나 아빠 같은 경우 형사헌법상 고소 못하게 돼 있거든. 고소를 일단 특례 규정이 있는데 그다음 군사법원법 뭐 중요한 건 아니고 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견서 고소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엄마나 아빠 고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항은 볼 필요 없고 3항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 친족상도에 정될 거냐라고 하는데 이건 뭐 새로운 건 아니고 기존 했죠. 즉 저하고 제 친구하고 제 아빠 물건 훔쳤다 혹은 제 아빠를 사기쳤다 그러면 저는 자식이니까 친족상도에 정되죠. 아빠가 저를 고소해 처벌할 수 있는데 제 친구는 친족이 없죠. 친족이 없으니까 이땐 친족상도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뭐 새로 개정된 건 아닙니다. 기존 입장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65조 친족사의 범행. 자, 이거 작물범인데 작물범도 마찬가지예요. 작물범하고 여러분들 그다음 피해자. 이거 어떻게 되냐? 범이라고 피해자죠. 이거 위하고 똑같습니다. 친구 녀석이 기금속을 훔쳐가지고 저한테 한 1,000만 원어치 자 일단은 여러분들 기금속을 줬네. 야 이거 어디서 났어? 내가 어제 있잖아. 털었어. 그래? 자 얘가 기금속 털어가지고 절도해가지고 저한테 일부 자 기금속을 줬습니다. 그럼 저는 작물죄가 되죠. 작물죄가 되는데 자 작물범과 그 다음에 피해자 친구한테 물어봤거든. 야 너 어디 털었어? 라고 했는데
야, 니네 엄마 있잖아. 기금속집 하잖아. 니네 엄마 가게 털었어. 그래? 라고 했다. 자, 작물범인 저하고 엄마가 피해자죠. 엄마가 피해자. 이렇게 친척 관계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른쪽에 친족인 경우에 328조가 준용한다. 즉, 이것도 친고죄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여러분들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고 그냥 뭐라고 했냐? 재산범죄에서 범인과 피해자다 그러면 친고죄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작물범도 재산범인이죠? 절도범인도 재산범인이잖아. 절도범, 사기범인도 재산범인이고 작물범도 재산범인이고 따라서 작물범인과 피해자가 친척관계다 그럼 친고죄가 적용되고 사기범인과 피해자가 친척관계다 친족상대로 적용되고 절도범인과 피해자가 친척관계 즉 친족관계다 그럼 친족상대로 적용된다. 자, 즉 친고죄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뭐 어떤 선생님들은 이 조항을 작물범의 특칙이라고 하는데 특칙은 아닙니다. 그냥 똑같아. 재산범인과 피해자가 친척관계다 친족상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항 볼까요? 자, 362조부터 364조까지 주제, 즉 작물죄를 지은 사람, 즉 작물범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물범과 자, 본범. 본범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대표님께 절도범 기억하시면 되죠. 절도범. 자, 절도범과 배우자, 직계혈적, 동거친족 또는 배우자 관계일 때 그 형을 감경으로 면제할 수 있다. 이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여러분들 자, 필요적 감면이었죠. 근데 이게 임의적 감면, 판사한테 재량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뀌었다. 그래서 감경으로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다 밑에다 여러분들 감경 또는 면제한다. X 이렇게 좀 적어놓을까요?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게 이제 법이 개정됐습니다. 자, 작물범과 본범 간에 우리 기존의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이 됐다. 즉, 제가 어제 기금속집을 털었습니다. 제가 절도범이야. 그 다음에 이걸 갖다 누구한테 줬냐? 그러면 제 배우자한테 자기야, 내가 결혼하는데 자기한테 뭐 제대로 뭐 결혼 선물 해준 것도 없는데 이거 선물이야 라고 했더니 자, 와이프가 자기야 이거 뭐야? 라고 하는데 내가 있잖아. 어제 야근했잖아. 그래? 어디서 했는데? 그런데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기금속집 내가 거기 털었어. 그랬더니 우리 자기가 저한테 자기밖에 없어. 사랑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절도범, 그 다음에 배우자는 작물범이죠. 둘이 여러분들 자 이런 친척관계 예전에 우리 근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친 친척관계다 그러면 이때는 판사한테 이제 재량을 줍니다. 그래서 임의적 감면을 받겠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자 다만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친족상들은 친족관계 있어야죠. 친족관계 없다 그러면 이때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밑에 부칙 좀 볼까요?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데 공포를 언제 했냐? 그럼 여러분들 자 25년도 12월 31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기다 우리 여러분들 자 우리 부연 설명 좀 적어놓을까요? 여기다 25년 12월 31일 시행이라고 적읍시다. 25년 12월 31일 시행. 31일 날 시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조 좀 볼까요? 2조 친족사의 범행에 대한 적용내 328조에 365조 1항의 개정 규정은 자 우리 아까 재산범죄에 대한 친족상들 특례 규정이거든. 이 개정 규정은 23년 6월 27일 요거 뭐냐 그러면 헌재에서 자 아까 헌법불합치 결정 우리 쉬운 말로 할게요. 그냥 위헌결정 난 그 시점이다. 그래서 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 24년 6월 27일 여기다 우리 밑에 부연 설명 좀 적어놓을까요? 자, 뭐라고 적어놓냐?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난 날 이렇게 적읍시다. 헌재에서 친족 상돌의 규정이 날아갔죠? 날아간 시점. 그때부터 적용한다. 왜? 그 전에는 여러분들 이게 형 면제 규정이었거든. 근데 헌재에서 아웃됐어. 자, 24년도. 자, 요때부터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또 3조가 있습니다. 부칙 3조. 24년 6월 27일. 아까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난 시점이라고 했죠. 그 시점부터. 자, 시행 전까지 지은 죄로서. 아까 시행은 뭐냐? 그럼 25년도 12월 말이라고 했죠. 아까 요 시점. 그러니까 24년도 6월 달에 헌재에서 아웃됐고. 자, 일단은 헌재에서 친족상들의 근친, 아빠 물건 훔쳤다 그러면 기존에 형 면제였는데 이게 아웃됐단 말이야. 아웃됐고, 그 다음에 적용을 중지시키고 15년도 12월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제 빨랑 개정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조금 질질 끌어가지고 24년도 6월부터 25년도 12월까지 1년 반 동안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특례 규정, 유예 기간 뒀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법이 12월 30일 날 시행했으니까 이때부터 6개월간 자 일단은 고소할 수 있다. 그래서 유예기한 둔 특례 조항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은 죄로서 종전의 328조 1항에 해당하는 범죄 대해서는 형사헌법 제230조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까지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아까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다 우리 부연 설명해서 좀 적어 놓을까요? 자, 뭐라고 좀 적어 놓으냐? 한 줄에 조금 넘어갈 것 같은데. 자, 여기다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난 시점.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난 시점 가로 열고 24년 6월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난 시점 가로 열고 24년 6월, 그다음 가로 닫고 시점부터 물결 표시해 둘까요? 물결 표시. 자, 개정법이 시행된 시점. 가로 열고 25년 12월 31일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25년 12월 31일 가로 닫고, 자, 시점까지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합시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25년도 12월 31일이니까 여러분들 26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는 여러분들 고소할 수 있다라고 했죠. 원칙상 고소기한 경과해버렸거든. 6개월. 예를 들어서 25년도 1월 달에 자, 요게 보니까 야, 자식이 아빠를 갖다 사기쳐버렸네. 그럼 기간이 경과했단 말이야. 하더라도 이때는 일단은 국가에서 좀 잘못했으니까 제대로 법 만들어야 되는데 법적 공백이 한 1년 반 넘어가 버렸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따라서 26년도 1월부터 2월까지 6개월 동안 여러분들 공소제기, 즉 고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일단 싹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페이지가 있는데, 요게 이제 신고법 비교 쭉 나와 있는데, 신고법. 뭐 사실 뭐 비교하는 게 오히려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 기존 범죄가 좀 어려웠고, 그 다음 개정된 법률을 공부하기 훨씬 수월해졌거든. 그래서 여기는 공부할 분들은 뭐 참고로 보시는데, 굳이 뭐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된 법이 공부하기 수월해졌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친족상도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싹 한번 정리하면, 우리 아까 친족상도례다 그러면 친족 서로 간의 도둑질, 절도에 대한, 즉 재산범죄라고 했죠. 다만 안 되는 거 기존에 그거는 그대로가 개정된 거 아니야. 강도나 손괴죄 같은 경우는 친족상도에 적용 안 됩니다. 요거에 대한 특례 규정. 이 특례 규정은 뭐냐? 친고죄라고 했죠. 친고죄. 자, 그래서 근친 원칙 구별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친고죄 고소 의견은 형사범법에 6개월 이렇게 일단 싹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 유예기간을 좀 뒀다라고 했죠. 그래서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난 시점 24년도 6월부터 그다음에 법안이 통과된 시점에서 시행된 시점 25년도 12월 말까지 그 기간 동안 발생했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비록 자 6개월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26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여러분들 형사고소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우리 유예기간. 자, 일단은 특례 규정을 좀 뒀고 요거는 기억하고, 그다음에 작물범이다 그러면 작물범하고 피해자는 요거는 뭐 따로 특례 규정은 아니라고 했죠. 재산범인하고 피해자 이건 똑같이 가니까 친고죄가 적용되고, 그다음에 작물범과 본범 요게 법이 개정됐다라고 했죠. 작물범과 본범이다 그럼 이때는 기존에는 필요적 감면돼 법이 개정돼서 임의적 감면 이렇게 일단 싹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또 예상 문제가 있는데 예상 문제 잠깐 볼까요? 자, 우리 이 페이지가 아니라 두 번째 프린트죠. 두 번째 프린트. 우리 1번하고 2번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설명 다 들었으니까 문제 충분히 풀 수 있겠네.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일단은 뭐 개정이 됐고 친족상도의 단원 자체가 워낙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출제 가능성 0순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문제 구체적으로 한번 좀 볼까요? 1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친족상도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자, 해서 모두 몇 개냐? 기업부터 보면, 자, 절도범이 피해자, 즉 제3범죄죠. 제3범죄와 피해자가 친족인 경우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다. 아까 친고죄라고 했고, 이 경우에 형사헌법 224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냐? 엄마나 아빠도 고소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부모도 자식도 고소할 수 있고, 니은. 수인의 공범이 있는 경우에 친족상도엔 친족관계 있는 자기만 적용되고 친족관계 없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죠. 이건 뭐 사실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저하고 제 친구하고 우리 아빠를 사기쳤다. 그럼 저는 아들이니까 친족상도가 되는데 제 친구는 안 되죠. 바로 얘는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작물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적 동거친족 또는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거 법이 바뀌었다라고 했죠. 이거는 임의적 감면을 바뀌었습니다. X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페이지 2페이지 좀 볼까요? 자, 우리 2번에 기억에 제3범죄 중 강도 손괴, 강제팽 면탈죄, 점유강취죄, 경계침범죄 대 친족상도의 규정 적용될 거냐라고 하는데 요거는 기존과 똑같습니다. 바뀐 거 없습니다. 이거는 친족상도에 적용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갑과 을이 공동하여 우리 아버지 돈을 절취했다라고 했다. 자, 갑과 을이 공모해서 우리 아빠 물건 훔쳤네. 그러면 이 경우에 갑이란 놈은 자식이 아니죠. 친족관계 없죠. 그럼 이 경우에 갑은 친족상도의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오케이, 맞고. 그 다음에 티그. 자, 아들 갑은 25년도 7월 10일 아버지 을을 사기쳐서 1억 원짜리 부동산 넘겨받았다. 그 당시에 아버지 을은 사기당한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해 신고를 미뤄오던 중, 아빠 입장에서 아무래도 여러분들 자식이 사기쳤다 그러면 진짜 못해, 속으로는 여러분들 진짜 끙끙거리고 저 새끼 진짜 못해 처먹었는데 어떻게 부모를 사기치냐라고 하는데, 그래도 부모니까 품어줍니다. 부모는 품어주는데, 자, 이러던 중 26년도 3월 15일에 이뤄서야 경찰에 갑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다. 원래 여러분들 친고죄다 그럼 고소기한 6개월이거든. 6개월기간 경과했잖아. 그럼 이거 고소 못하냐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특례 규정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25년도 12월 31일 자, 기점으로 해가지고 6개월 내에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다라고 했죠. 따라서 이 고소는 적법하냐라고 하는데 아까 특례 규정에서 우리 부칙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적합합니다. 맞습니다. 자, 밑에 해설 디귿점 잠가볼까요? 디귿.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사기죄 사건은 친고죄에 해당한다. 친고죄에 대해서 범인의 안 날로부터 자 6개월 내에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개정 형법 부칙의 특례 규정도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시점, 아까 26년도 24년도 6월이라고 했죠. 그 시점부터 25년도 12월 말 이때까지 자 시점 사이에 발생한 제3범죄는 예외적으로 자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적법한 고소가 된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끝.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 문제 싹 여러분들 했습니다. 그래서 친족상도례 내용 자체가 많이 어려운 건 아니고 워낙 이제 중요하니까 이걸 잘 숙지하시고, 친족상도례에서 요런 것들이 나왔다. 근데 선생님 제가 틀렸습니다. 어찌합니까? 라고 하는데 뭐 어찌할 건 뭐 그냥 뒤져. 여러분들 이런 거 틀면 안 돼. 이런 거는 워낙 중요하고 여러분들 누구나 이거는 꼽고, 공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도 여러분들 이거 영수이라는 거 다 알아.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숙지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족상도례 관련해서 우리 쇼츠 강의 여러분들 짤막 강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